요즘 들어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는 느낌이 든다던가, 쌍꺼풀은 있는데 라인이 자꾸 가려진다든가, 이럴 때 떠오르는 수술이 바로 눈썹화 거상입니다. 눈썹화 거상은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눈썹화 거상을 통해서는 눈꺼풀, 쌍꺼풀의 라인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썹화 거상과 다른 수술이 동반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눈썹화 거상을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눈썹화 거상과 상안검 혹은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함께 진행하신 분들의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눈썹화 거상이 필요한 눈은 무엇이고, 눈썹화 거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눈 위쪽으로 전체적으로 처짐이 많으신 분이죠. 이런 분의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으로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처진 눈꺼풀 안쪽에 쌍꺼풀 라인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쌍꺼풀이 젊으셨을 때 있으신 분인데,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피부 조직이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점점 덮으면서 쌍꺼풀을 숨겨버린 케이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을 통해서 덮여 있고 처져 있는 피부 조직만 끌어 올려줘도 안쪽에 숨어 있는 쌍꺼풀 라인이 다시 보이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수술 전에는 눈꺼풀이 많이 덮이다 보니까 눈꺼풀 쪽에 덮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마 근육을 위쪽으로 당겨 올려서 사용하게 되면서 눈썹의 위치가, 우리 갈매기 눈썹이라고 그러죠. 눈썹이 조금 더 위로 치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이마 쪽의 주름도 조금 더 보이게 되죠. 수술 후에는 처진 부분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처진 부분을 끌어올려서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안쪽에 숨어있는 쌍꺼풀 라인이 다시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마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눈썹의 위치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쌍꺼풀이 원래 있고 처짐만 있으신 경우라고 하면은 눈썹화 거상 단독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눈꺼풀 쪽으로 전체적으로 덮임과 처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눈썹화 거상을 통해서 처진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눈의 양쪽에 덮여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조금 더 시원한 인상을 주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눈썹화 거상을 통해서는 쌍꺼풀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쌍꺼풀이 생기기를 희망하셨고,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은 상안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함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수술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처져 있던 눈꺼풀 부분을 눈썹화 거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덮여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눈두덩이 위쪽 부분에 답답한 느낌들이 많이 사라져 있죠. 그러면서 아래쪽으로는 너무 높지 않게, 과다하지 않은 정도 라인의 높이로 쌍꺼풀 모양을 잡아주게 되면은 쌍꺼풀 라인도 형성이 되고 덮여 있는 피부도 같이 해결되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궁금증을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눈썹화 거상을 하지 않고 상안검만 해도 쌍꺼풀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이죠.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눈썹화 거상이 없이 상안검만으로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의 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썹화 거상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처져 내려오는 조직들을 위쪽에서 끌고 올라가는 방식의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덮어 내리는 부분들을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두텁게 아래쪽으로 쌓여있는 부분들이 위쪽으로 스트레칭 되면서 펼쳐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상안검,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이 감겨있다가 떠지면서 아래쪽에서 받쳐 올리면서 라인을 만드는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리 누르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받쳐 올리기만 했을 때는 이 사이에 피부 조직들이 뭉쳐지면서 더 많이 두꺼워지고 어색한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눈썹화 거상을 통해서 위쪽 부분의 무거운 느낌은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아래쪽에서는 가볍게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케이스 환자분은 조금 더 젊은 분이에요. 젊은 환자에서 눈썹하고 거상이 꼭 필요할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 보면은 수술 전 사진에서 오른쪽 눈썹이 왼쪽 눈썹에 비해서 유독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습관적인 경우들도 있고 한쪽 눈에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 때문인 경우들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아래쪽에서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 줌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쌍꺼풀 라인만 단독으로 들어갔을 때는 올라가 있는 눈썹이 원래 자리를 찾아서 내려오면서 쌍꺼풀 라인이 너무 금방 덮여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 눈썹화 거상을 통해서 위쪽에서 처져 내려오는 부분들을 가볍게 끌고 올라가지고 아래쪽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얇은 쌍꺼풀 라인을 비절개 방법을 통해서, 자연유착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눈썹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면서 쌍꺼풀의 높이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같이 가져갈 수가 있죠. 물론 이런 수술들은 20대 아주 젊은 분들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30대 정도 약간의 처짐이 있으면서 쌍꺼풀을 원하는 경우, 근데 그러한 쌍꺼풀이 너무 부자연스럽거나 인상이 많이 바뀌지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을 통해서 처진 부분들을 끌고 올라가 주면서 아래쪽에 라인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술 케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눈꺼풀이 처졌다고 해서 꼭 한 가지 방식으로만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눈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라인 하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과 눈썹까지 입체적으로 설계해야지만 진짜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처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을 필히 숙지하셔서 수술 계획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리뷰에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